김수미 님이 떠나가고 나신 이후에도 지금 계속하여 의문점들로 남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제보도 굉장히 많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며느리 서효림 씨부터 시작해서 이 배우 이숙님, 또 나아가서는 뭐 다른 기타 개그맨, 연예인들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문들도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사실 이 김수민님을 떠나보낸 이들 중에 이거 뭐 안타까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을 인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수민님의 이런 사인뿐만이 아니라 아드님에 대한 이 증언 발언들, 더불어서 며느리인 서효림 씨를 둘러싸고 있는 무려 600억 원 빌딩의 상속 이야기까지. 김수민 님이 살아생전도 참 화려한 인생을 사셨지만 가고 나신 이후에도 왜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이런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자, 우선 고인이 되신 김수민 님에 대한 서정희 씨의 애도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먹먹하고 힘들다. 천국에서 만나요 언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서정희 씨도 사실 영상으로 다뤄드렸었던 만큼 정말 많은 어떤 인생에 정말 굴곡이 많은 배우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서정희 씨조차 김수민 님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가슴이 먹먹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수미 언니의 호탕하게 웃는 해맑은 웃음이 기억나네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 마음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수많은 시니어 세대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는 내용 아니실까 싶습니다. 허망하다, 황망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비슷한 나이대부터 그보다 많거나 어린 세대까지. 김수민님의 활동 영역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계속 우울하다, 눈물밖에 안 난다라고 하는 분들 참 많기도 해요. 서정희님의 일화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하는 날 언니가 저에게 꼭 안아주며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여자 동료들에게도 남자 동료들은 아들처럼, 여자 동료들은 언니 동생 또는 딸처럼 대했었던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낸 김수미 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언니가 너는 연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김수미 님을 기억하는 이 많은 연예인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애가 타고 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동료였던 분들의 마음은 더욱더 황망하고 정말 참담하지 않을까. 자, 근데 이 와중에 김혜자님의 재회, 이 영상으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고 해요. 생전 김수민님이 출연했던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이 김혜자님과 또 재회를 하게 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지 않습니까? 어머 언니라며 전하고픈 말이 많았는데 라며 둘이 보자마자 뭐 눈물을 펑펑 흘려냅니다. 그러면서 이 김용건 씨가 이 회장님네 사람들의 김수미가 큰 기둥이다. 음식을 그때그때 얼마나 잘하냐라고 하죠. 김혜자님은 걔 원래 그래. 우리 항상 밥 해 먹였잖아. 라면서 눈물이 펑펑 터져 나와서 두 사람이 보자마자 막 오열을 하기도 합니다. 자, 혹자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전원일기 때의 많은 분들, 김용건님을 제외하고선 사실 발인식 때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상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김혜자님이 따뜻하게 포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식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고, 이미 이때도 이 김수미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재회하여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김수미님 젊었을 적 시절에 정말 화려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서구적인 외모였고 그럼에도 엄청난 연기력으로 60, 70대의 어머니 역할, 노모의 역할을 소화해냈었다. 전원일기 자체가 그의 인생을 바꿔준 작품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살아생전 김수민님은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알기론 뭐 확실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 보통 종교에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굉장히 신앙심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때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느냐? 사실 김수민님은 전북 군산에서 출생했으며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간증 때 이러한 말을 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너무나 짧다. 100여 년 전 할아버지는 군산 신흥교회를 세우시기도 했다. 부모님이 교회를 출석했기에 나도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서울로 상경하며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까지 앓았다. 남편을 미워했었다. 나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늘 자신을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음주를 해왔었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황장애, 우울증, 남편분 때문에 힘들었었던 마음들, 거기에 잦은 음주까지 사실상 건강이 좋을래야 좋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100일에서 200일 기도를 했었고 그 와중에 포기를 하려고 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꺼내 놓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술을 한 모금 마시는데 다 토하게 됐고 그때부터 술이 꼴도 배기 싫었고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조금만 일찍 만났다면 어땠을까라면서도 뒤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는데 신앙심이 깊었었던 만큼 또 이 관련 교회 교인분들 또 같은 기독교인 분들이 이 김수민님에 대한 굉장한 또 애도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궁금한 대목이 있죠. 그렇다면 참 가족들에게도 잘했고 모든 걸 잘했고 심지어 아들의 김치 사업을 위해서 얼굴이 퉁퉁 붓고 손발까지 떨면서 힘겨워 했었던 김수민 님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서효림 씨에게 그 막대한 유산을 물려줬을까? 심지어 600억짜리 빌딩이라고 합니다. 600억짜리 빌딩. 야,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600억짜리 빌딩이라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다 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자, 지금 보면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서효림 씨에게 김수민 님이 아들이 무혐의가 나오긴 했지만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을 며느리를 위해서 심지어 계속 같이 살아라 라는 의미도 아니라 혹시나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돈으로 아이와 잘 살길 바란다. 이런 생각에서 신사동에 있는 집과 건물을 물려줬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알다시피 이 마지막까지 김수민 님이 최선을 다했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아들 정명호 씨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산이 사실 아들에게 보통 가기 마련인데 사실 이 김치 사업이 지금 쉽지 않거든요. 아들 정명호 씨가 있는 이 김치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님이 홍보를 위해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홈쇼핑 방송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인 서효림 씨에게 집을 증여하게 됐느냐. 자, 우선 이런 기사들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드님은 뭐라고 했느냐. 가족 간에 정이 없다. 나는 서효림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우리 아빠였으면 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김수민 님도 젊은 시절 남편분에 대한 애틋함보다는 실망감과 분노가 굉장히 컸는데 아들이었던 정명호 씨 역시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이런 모습도 살짝 이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지금 보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 간에 잔정이 잘 없어서 아쉽고 섭섭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와이프가 서효림 씨가 우리 아빠가 뭐 해줬다? 라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김수민님은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노모가 되면서까지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정작 아들이었던 정명호 씨는 우리는 가족 간에 정이 없다. 이 가족 간에 정이 없다라는 건 아버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얘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었느냐? 김수미 아들 정명호 결혼 전에도 전구도 안 갈았다. 우리 엄마가 집안일을 다 했다. 어머니였던 김수미님이 모든 일을 다 했었다라는 걸 이 예능방송에 등장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50견이 와서 한 손밖에 못 뻗는다 라고 정명호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나이대는 아닌데 근데 서효림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남편이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른다. 예전에 집에 액자가 걸려 레일을 설치할 때 저랑 아빠는 드라이버 가지고 일하는데 남편은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내가 몇 번 시켜봤는데 못하더라. 남편이 뭔가를 고쳐보고 해본 적이 없다. 이에 정명호 씨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면 되고 없는 사람은 쉬면 되는 게 집이다. 도와주려는 마음에 옆에 가서 망치는 것보단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 게 내가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총각 때도 전구 한 번 갈지 않았다. 엄마가 다 갈았고 아버지도 이런 걸 잘 안 하셨다. 집안일에 익숙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결국 김수민 님이 남편도 아들도 하지 않았던 전구조차 김수민 님이 직접 갈았었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인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처럼 대했죠. 그러다 보니 며느리였던 서효림 씨마저 자신에게 이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 못지않게 너무나 잘해준 거죠. 그 와중에 김수미님의 아들이었던 정명호 씨는 아빠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서효림 씨의 아버지 장인어른에게 인사까지 패스했다. 침대에 벌러덩 누웠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신의 아빠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자신이 자란 가정은 다른 집과 180도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효림 씨의 따뜻하고 애틋한 가족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정반대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황당했던 건 그렇다고 이 정명호 씨가 이 장인어른에게 굉장히 깍듯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남편은 냉장고로 직행했고 자기 집처럼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며 심지어 이 장인어른에게 눈인사, 몸인사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눈맞춤을 했다고 해요. 오랜 외국 생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에 오랜 시간 동안 외국 생활했다면 이런 모습 장인어른에게 보이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이 정명호 씨가 쏟아낸 이야기를 보면 김수민 님이 이렇게 몸이 아플 때도 김치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참 어찌 본다면 황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 김수민 님이 뭐 아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며느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입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엄청난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게 된 것이 아닐까. 근데 이 와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서효림 600억 빌딩 상속받자 딸 정줄이 잔인한 음모를 밝혔다.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완전 가짜뉴스라고 했죠. 서효림 씨가 집과 건물을 받았다는 건 팩트지만 600억 빌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에 참 김수민 님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셔도 저와 같은 유튜버가 계속 팩트를 위해 전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민 님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쏟아내셨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 채널도 있고 또 이 영상을 또 여러 군데에서 올린 채널들도 볼 수 있었는데 자, 뭐 제가 그 채널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절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 내용이 가지고 오는 파장이 지금 굉장히 거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얘기를 쏟아냈을까? 이 김수민님은 사실 서구민 뺨치는 정말 엄청난 외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김수민님이 생전 당뇨 때문에 혈당 수치가 높아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 김수민님의 절친인 이숙님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김수민님이 당뇨가 있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해요. 당뇨가 그렇게 심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려 왔었던 이 김수민님의 남편, 생전 남편을 위해 삼시세끼 다른 국을 준비하며 지고지순한 스타일을 보여줘서 방송을 통해 야, 김수민님이 이 남편분에게 정말 잘하는 현모양처와 같구나,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영상을 한번 전달해 드렸었죠. 이 김수민님의 남편이 왜 김수민님과 함께 생활을 하셨을 텐데 왜 김수민님이 저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걸 몰랐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각방을 쓰고 있다 보니 몰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다고 했는데 정말 각방을 썼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뭔가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숙님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이 김수민님이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발견한 것이 옆에 함께 잠들어 있던 남편분이었다고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김수민님이 평소에는 남편분과 각방을 실제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 말이 팩트가 맞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일날에는 각방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한테 제보해주신 분도 김수민님이 자신이 세상을 곧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 평소에 각방을 쓰고 있었던 남편을 이렇게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아니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좀 몸이 이상하구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구나, 그런 생각에서 결국 남편을 각방 쓰고 있던 걸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보면 이 김수민님이 생전 당뇨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함께 촬영을 했고 또 곁에 같이 있던 적이 많았던 이숙님은요, 이런 증언을 합니다. 함께 잠들어 있었던 남편분이 자다 깨보니까 이미 김수민님이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었다. 마치 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숨을 거둔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남편분이 봤을 때 김수민님이 그렇게 이미 돌아가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김수민님의 사인에 대해서 굉장히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항상 이런 타이틀 붙이는 채널들 있죠. 악마는 뭐 따로 있었다.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자, 이게 이 멘트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자연사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어그로를 끌 때 보통 이런 이야기를 썸네일에 많이 적습니다. 이놈의 가짜뉴스 채널들. 뭐 구독자가 뭐 70만, 80만, 100만에 육박하는 채널들도 많습니다. 참 고인을 두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겠죠. 자, 어찌됐건 이런 가짜뉴스 채널들을 제외하고선 지금 보면 결국 이숙님의 증언을 따라봤을 때 사실 이 김수민님의 남편만이 김수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이 내용을 보면서 놀랐던 게 이 이숙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평소에 김수민님이 당뇨가 심한 것을 나는 전혀 몰랐다. 당뇨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자, 지금 김수민님의
이 원인이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온 의사들이 한 말이 뭐죠? 고혈당 쇼크.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혈당 쇼크가 뭔지 검색해보고 예방하려고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숙님의 증언에 따르면 김수민님은 평소에 고혈당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김수민님이 아시다시피 회장님네 사람들을 촬영했지 않습니까? 이숙님이 그때만 해도 조금 몸이 안 좋아 보이긴 했지만 건강 많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오히려 이 남편분이 평소에 당뇨가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뇨가 있었던 남편분은 아직 괜찮으신데 왜 김수미님이 갑자기 고혈당 쇼크로 돌아가셨느냐. 의사들의 말에 뭔가 이숙님은 좀 받아들이기 힘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김수미님이 이 김치 사업, 이 쇼핑몰 홈쇼핑 방송이죠. 그 당시 때 등장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 김수민님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잖아요. 당시 얼굴이 엄청 뭐 부어 있었다. 바로 이거죠. 얼굴 본 김수미 김치도 못 찢었다. 이 건강 이상설이 굉장히 들었던 요 모습. 근데 요 당시 때 실제로 이숙님도 건강이 매우 안 좋아 보이셨다고 해요. 이미 그 이전에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거동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시 때 좀 무리하게 촬영을 하지 않았나. 이때만 좀 쉬어줬더라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고,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들의 김치 사업 때문에 김수미님이 이렇게 희생해가며 홈쇼핑 방송을 촬영했던 것 같다. 이건 뭐 이숙님의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은 네티즌 분들도 좀 공감을 하고 계신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당한 팩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배우로서 참석한 거의 유일하다 싶은 본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김수미님의 발인식이 초라해 보여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예상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이 김수민님이 결국 고혈당 쇼크가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갑자기 일주일 만에 상태가 악화되며 세상을 떠나셨구나. 근데 어느 정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뭐 예상을 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 김수민님이 생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김수민님이 생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수민님의 이름으로 뉴스 검색만 해봐도 어떤 얘기가 뜨느냐? 생전에 이 김수민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에도 쉼없이 방송한 이유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지막 삶의 끈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보면 김수민님이 자신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을 안다. 일을 자꾸 줄이지 않고 하고 있는 건 일터에 나가면 긴장이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 이것이야말로 내 마지막 삶의 끈이라고 생각이 된다. 만약 이 일을 내 손에서 놔버리는 순간 정말 휙 갈 것만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9세의 할머니인 일용 엄니를 22년간 연기했던 김수민님은 당시에 사실 젊은 나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그 배역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왕 할 거면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보자 라는 오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고, 할머니들이 항상 뭘 조물조물 잡수시는데 주머니가 꼭 고무줄 바지 안에 있었고 누가 훔쳐갈까봐 그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번 소리를 지르면 온 동네가 흔들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시골 할머니가 생각이 나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김수민 님이 생전 정말 많은 일을 했었고, 또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드님을 위해서 얼굴이 퉁퉁 부어가며
손을 떨면서까지 홈쇼핑 방송을 촬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살아생전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남편분에게 이렇게 도시락을 다 일일이 싸줄 정도로 한시도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 고혈당 쇼크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자, 근데 이 와중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짜뉴스 채널들 중에 하나는 따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뭐 딸 정주리가 음모를 밝혔다라는 둥, 뭐 서효림 씨가 600억 빌딩을 상속받게 됐다라는 둥, 이 뭐 상상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고인이 되신 이 김수민님에 대한 많은 억측과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팩트를 짚어드리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고, 어찌됐건 이 김수민님의 이 뭐 세상을 떠나신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어찌됐건 이 고인을 계속하여 명복을 빌어주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꼭 진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이 며느리인 서효림 씨에게 막대한 재산이 상속되었다. 거기엔 건물, 아파트도 위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생전 며느리와 너무나 돈독한 정을 나눴던 김수민님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그 재산 얘기 지겹다.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봤다. 뉴스에도 나오더라. 자, 그런데 비하인드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뭐 사실 정말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서 엄마라고 부르며 외쳤던 신현준 배우님. 첫날 가장 빨리 이 장례식장에 방문을 해서 정말 눈물을 흘렸고, 사실 본인이 일정이 있었음에도 순식간에 다시 발길을 돌려 장례식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발인할 때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결국 뒤늦게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이 앞에 말씀드렸던 며느리를 너무나 아꼈던 이 사실 주변 지인 동료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아들, 딸이 있음에도 김수민님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들도 입을 열었다. 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요거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아시다시피 화요일 저녁에 김혜자님이 김수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쉽게 말해서 김수민님의 추모 특집 방송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혜자님이 2021년도 때 이야기했었던 모습이 재조명을 받았어요. 김수민님이 이렇게 어린 20대부터 30대 초반에 정말 긴 시간 동안 60대의 노모 역할을 연기했다라고 했는데, 김혜자님이 함께 방송에 출연하며 무슨 말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민은 정말 좋은 배우였다. 한국이 아니고 외국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는 배우가 됐을 것이다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김혜자님은 영화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면서 정말 소화 못하는 역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배역들을 소화해내셨거든요. 그런 극찬을 지금 받고 있는 김혜자님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 김수민님을 더 응원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어떤 때는 참 불쌍하다. 김수민은 너무 많은 걸 가졌는데 그걸 표현해줄 역할이 없었다. 김수민은 나이 먹어서도 연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0세가 돼서도 치매만 걸리지 않는다면 정말 언제든 계속하여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로서 같은 배우인 김혜자님이 김수민님의 이 재능을 극찬했단 말입니다. 극찬을 했어요. 자, 하지만 저는 김수민님의 연기를 볼 수 없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이 배우 김수민님이 겪은 고혈당 쇼크가 무엇이냐? 의사들이 이 의료업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초연부터 함께 했었던 친정엄마
연극에서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이유 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이 뮤지컬이었던 친정엄마가 15년간 함께 했고요. 무덤까지 가져갈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올해 5월 피로 누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며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으며 지난해부터 이 친정엄마 뮤지컬의 출연료가 미지급됐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김수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출연 배우들과 심지어 음향, 조명, 소품 제작 등 스태프들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 임금만 4억 원에 이른다. 친정엄마 체불임금 피해자 모임이 이미 지난 8월 열리기도 했고 이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작으로 생각했었던 친정엄마 관련 일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심층적으로 전달드리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당 쇼크가 원인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혈당 쇼크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김수민 님이 고혈당 쇼크의 결국 원인이 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한양대병원의 박정환 교수님은 김수민 님의 경우 연세에 비해 방송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편이었다. 소송에 시달리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힘들었을 것이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김수민 님이 생전 여러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친정엄마 뮤지컬 관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부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아드님과 함께했던 사업 그리고 아들 정명호 씨의 사업 관련으로 인해서 김수민 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는 건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제가 이 사태가 터진 최초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김수민 님과 아들 정명호 씨 그리고 손주까지 3대가 이 사진에 딱 담겨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사실 과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에도 이 아들 정명호 씨가 와이프인 서효림 씨와 함께 엄마인 김수민 님과 자신의 자녀까지 다 같이 방송에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명호 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김수민 님의 며느리인 서효림 씨, 남편 정명호 씨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며 주말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도 잘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2019년도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서효림 씨와 지금 시어머니였던 김수민 님과는 이미 방송계에서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두 사람이 굉장히 돈독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들인 정명호 씨는요. 나팔꽃 F&B 대표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었죠. 이미 과거부터 이렇게 아들인 정명호 씨가 엄마인 김수민 님과 함께 방송에 등장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 잘 보셔야 합니다. 김수민 님이 있는 소속사, 그러니까 나팔꽃 F&B는 김수민 님의 1인 기획사입니다. 그 나팔꽃 그룹의 식품 계열사가 바로 F&B. 아들 정명호 씨가 대표이사로 임하고 있었던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김수민 님을 대표 모델로 내세워서 다양한 먹거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김치 사업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김수민 님의 아들이자 며느리인 서효림 씨의 남편 정명호 씨가 회삿돈 횡령 혐의로 피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뭐 7년 전, 8년 전이 아니라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최근의 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때 회삿돈을 횡령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피소를 당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약 2억 6천만 원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회삿돈 3억 원을 이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명호 씨는 어머니인 김수민 님이 출연하는 수민의 반찬이 북쪽에서 촬영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명호 씨는 이 당시 때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무혐의 판결이 났고 이 서효림 씨와 김수민 님은 결혼에 당연히 골인을 하고 난 이후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능 방송에도 함께 이 두 모자지간이 출연을 하면서 김수민님의 1인 기획사의 계열사의 또 대표이사로 있는 아들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사업을 꾸려나간다라는 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도 어머니와 함께 출연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김수민 님이 그러면 그렇게 아들 사업에 함께 했고 끔찍히 아꼈던 아들이 아니라 왜 며느리에게 재산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김수민 님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원인 중에 이 김수민 님 본인의 뮤지컬, 또 나아가서는 아들 사태, 거기에 자신의 김치 사업, 많은 것들이 원인이 됐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죠. 결국에는 왜 며느리에게 이 모든 재산을 주게 되었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당시 때의 기사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 이 김수민 님은 며느리였던 서효림 씨가 이 아드님이 무혐의 받고 나서도 속이 상해서 결국 헤어질까? 또 헤어지더라도 잘 살기를 바란다 라는 생각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물려주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김수미라고 검색만 해도 바로 기사에 뜹니다. 자, 이 당시 때 보면 김수민 님이 방송에 등장을 해서 자신의 며느리였던 이 서효림 씨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결혼하고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다라고 나왔고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며느리가 신경 쓰였던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사동에 있는 건물, 아파트를 주면서 이 돈으로 아이와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서효림 씨가 이렇게 슬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서효림 씨가 평소 김수민 님이 아니다 싶으면 끝내라, 애 하나 더 낳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느 날 효림이가 부부싸움을 하고 연락이 왔다. 괴롭다고 하길래 잘 생각해보고 둘째가 생기기 전에 끝내라. 몇 달 연애계가 시끄러우면 그만이지 뭐. 그러니까 이혼해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고부관계를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줬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어머님을 보고 며느리였던 서효림 씨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막대한 재산까지 물려주게 된 거죠. 아들 못지않게 어느 부분에서는 아들보다도 더 며느리를 아꼈던 것이 바로 시어머니였던 김수미 님이 아닐까.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김수민 님의 며느리였던 서효림 씨가 이렇게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해줬던 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봤다면 내 아들하고 살지 말고 나가라고 했겠냐? 친정 엄마도 그렇게 못 해준다 라는 이야기. 정말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양아들이었던 신현준 씨는 왜 발인에 못 갔느냐? 알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일본 팬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사실 장례식장도 못 가는 거였는데 급하게 발길을 돌려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발인식에는 갈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28일 오전 생방송 박명수 라디오쇼에 등장을 해서 결국 입을 열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25일 날 빈소가 마련되기도 전에 이미 한달음에 달려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김수미님은